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5월이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떤 분들은 대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신청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 이분들도 이제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어떻게 변경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구별 소득 요건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단독 가구는 2천만 원까지 지원되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2,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2천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지난해까지는 못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받을 수 있다. 헛벌이 가구도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3,800만 원까지는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한다면 단독 가구가 되는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배우자가 있다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요,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없어야 되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없어야 단독 가구에 해당됩니다.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합산 소득액은 3,2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이야기하는데요.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다. 이분들은 헛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그리고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그러니까 당사자도 일을 하고 배우자도 일을 할 때 총 급여액을 합하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에 해당되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별로 소득 요건이 이렇게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받지 못하셨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서 재산이 합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기준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올해 정기 신청 이후 신청하거나 정산받는 분들부터는요, 직계 존속이나 비속에게 임차를 했을 때는 주택 기준 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의 시가를 100% 적용해서 전세금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 주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재산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은 예금 1억, 주택 1억,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합치면 총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을 받으려면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이하에 해당되실 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부모님 집에 간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재산 5천만 원 그리고 부모님 주택 1억 원을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하게 되면 간주 전세금 1억 원에 내 재산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재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예금 1억 원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재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기준 시가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해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만약에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재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거주하게 되면 주택임차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렇게 재산 기준이 조금 넘어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재산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익 같은 것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부동산 임대 수익 이런 것들도 모두 소득으로 봤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총 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을 뺍니다. 제외시키는 것이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근로와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시키기로 했고요.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런 모든 총수익금액, 그리고 업종별 조정률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임대소득처럼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고요.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제외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제외되고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이 부분도 제외되고, 또 소득세법에 따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지난해까지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에 지난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올해는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이렇게 신청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국세청에서는 5월 2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니까요. 근로장려금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요. 종이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그리고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난해까지 못 받았다고 올해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신청 자격이 바뀌었고 재산을 계산하는 기준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재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임대 수익이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가구별 소득 요건도 지난해보다 200만 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또 하나의 봉급이라는 근로장려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금씩 기준이 바뀌고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이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구별 소득 요건 200만 원 인상, 그리고 기존 부모님 집에 거주하게 되면 이제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졌다. 만약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각종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비과세 소득 이런 것들은 소득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신청 요건 완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